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여행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역사의 현장을 찾아가는 두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독립운동의 흔적을 찾아 길림성 일대에 있는 청살리 및 봉오동 전적비 등을 찾아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안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은 청살리 전적비를 보기 위해 길림성 화룡으로 갔죠. 그런데 지안에서 화룡으로 가는 방법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크게 보면 기차로 가는 방법과 버스로 가는 방법이 있지만 어느 경우이든 직접 가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중간에 갈아타야 하는데 연결이 쉽지 않지요. 저는 중간에 연결편을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버스를 이용했는데 그게 판단착오였습니다. 기차를 이용하든 버스를 이용하든 중간에 하룻밤을 묵어야 하는데 버스로 화룡까지 가느라 엄청 고생만 한 꼴이 되었지요. 저는 험한 길을 여러 번 버스를 갈아타고 어렵게 백화까지 가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화룡까지 갔죠. 화룡 버스 터미널에서 내린 다음에는 택시를 대절하여 화룡에서 20km 떨어진 청살리 전적지를 찾았습니다. 청살리 전투는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 독립군이 일본군을 청살리 백운평으로 유인하여 대파한 전투로서 청살리 전투의 승리는 일제가 1920년부터 계획한 독립군 전체에 대한 초토화 계획과 작전 그 자체를 무위로 만들었죠. 청살리 전적지 구경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독립군 유격대가 왜군을 물리친 어랑촌에 세워진 ör양용사 기념비를 찾아 나섰는데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인민체육관 옆에 있는 ör양용사 기념비는 13용사 기념비로 바뀌었고 구체적인 행적에 대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화룡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늦은 아침 겸 점심을 먹은 다음 용정으로 향하였죠. 화룡에서 용정까지는 미니버스가 10분에 한 대씩 다니고 1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용정에서는 먼저 시내에 있는 용들의 우물을 찾아 우물가에서 사진 몇 장을 찍은 다음 비암산 자락에 있는 일송정으로 향하였지요. 원래 일송정은 평평하게 가지를 친 모습이 마치 정자와 같이 아나카다에서 붙인 소나무 이름으로 이 소나무 아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항일의 의지를 불태우자 일본군은 이 소나무를 괴롭혀 결국 말라 죽게 하였죠. 이후 1991년 3월 몇몇 뜻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후원으로 소나무를 다시 심고 그해 9월 3일 정자 신축 공사를 마무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송정까지는 왕복 요금으로 40위안에 택시를 대절하였는데 비포장 도로를 비가 온 다음에 가느라 차가 여러 번 미끄러져 애를 먹었죠. 일송정에 도착해보니 궂은 날씨에도 한국에서 온 부부 두 쌍과 명동에서 오셨다는 수녀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얘기도 하고 사진도 서로 찍어준 다음 차를 돌려 용정 시내로 돌아왔죠. 용정에서는 연길로 가는 미니버스를 타고 연길로 가서 여관에 투숙하였습니다. 다음 날은 도문으로 가 봉오동 전적비를 찾아볼 생각이었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연길 역전 버스 터미널로 가서 도문행 버스를 타고 가 9시경 도문 역전에 있는 버스 터미널에 도착하였습니다. 도문 역전에서는 우선 인력거를 타고 두만강과 뗏목 타는 곳과 도문대교 쪽을 구경한 다음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봉오동 전적비를 찾아 나섰죠. 봉오동 전투는 청살리 전투와 함께 독립운동사의 길이 빛나는 2대 격전의 하나로서 1920년 만주 봉오동에서 독립군 부대가 일본 정규군을 대패시킨 전투죠. 홍범도 장군이 이끈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157명의 전사자와 2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독립군의 사기는 크게 진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몇 택시 운전사들에게 물어봐도
봉오동 전적비를 아는 사람이 없더군요. 그래서 일단 가이드북을 가지고 한족 택시 운전사 한 사람과 함께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가이드북에는 도문에서 연기령 버스를 타고 봉오 저수지에서 내려 오른쪽 비포장 도로를 따라 2km 정도 걸어가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택시로 가이드북에 있는 대로 봉오동 쪽으로 가 오른쪽 봉오 저수지 방향으로 향했으나 비포장 도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콘크리트 포장길을 따라 한참 들어가니 어떤 기관 간판이 나오는데 거기 수의실 유리창에 영업용 택시 출입금지라고 적어놓고 있더군요. 수의실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 확실치는 않으나 안으로 들어가 500m 정도 가면 기념비 하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차를 타고 좀 들어가겠다고 하니 안 된다고 하더니 들어가려면 돈 12안을 내라고 하더군요. 돈 12안을 주고 난 다음 차를 몰고 들어가 그 위에 있는 댐까지 갔으나 전적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 나오면서 댐으로 올라가는 콘크리트 길 밑을 살펴보니 정식 길은 아니지만 차가 다니는 흔적이 있는 길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무턱대고 그 길로 들어가 보니 봉오동 전적비가 숨어 있었습니다. 봉오동 전적비를 찾지 못하고 돌아 나오려다가 간신히 발견하여 기분은 무척 좋았으나 전적비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한쪽 표지는 부서져 있고 주위가 엉망진창이라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번에 걸친 중국에서 우리나라 역사의 현장을 찾아간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